진천의 한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불허한 진천군과 법정 소송 중입니다. 주민들도 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교통정책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다른 쪽에선 자가용 타기 편한 도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5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발달장애인 팀 모집과 시범 경기를 이어온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의 노력이 거둔 성과입니다. 단양군이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인기입니다.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는데 3주 만에 4천 명 넘게 발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총장 임용을 둘러싼 충청대학교의 내홍이 석 달 넘게 풀리지 않으며 총학생회까지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열렸는데 학생들은 서명운동 명부와 질의서를 전달하며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고, 교수와 직원들은 이사회의 부실 경영까지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충청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학내 분규가 석 달 넘게 지속되자 학생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체 학생의 65%, 1,800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명부와 총장 임명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 없었다며 송승호 총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이사회에 전달한 겁니다.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학생들을 생각하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이번에 총장님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학생들의 입장이 많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학교가 정상화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12년 한 저축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생긴 10억여 원의 반환금을 이사회가 지금껏 해결하지 못해 37억 원 상당의 학교 자산이 압류됐다며 이사회에 대한 강력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사들이 이걸 책임을 회피를 한 거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갔을 때 배임죄가 되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총장 퇴진 요구부터 부실 경영 책임론까지 석 달 넘게 이어진 학내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진천의 한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불허한 진천군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예정지인 초평 연담리 주민들이 매립장은 결단코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과 오이 재배로 유명한 진천군 초평면입니다. 3년 전 한 업체가 이곳 연담리 마을 일원에 민자 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업체 동의서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철회했다고 토로합니다. 50만 원 준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된대 나이가 했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폐기물 쓰레기장이 들어온다.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안전책들이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그 주민들한테 전달되거나 공지된 내용이 없이 진행된다라는 게. 해당 업체는 진천군의 부적합 통보에 이어 도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지만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현재 초평면은 진천, 음성, 광역 폐기물 매립장 시설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초평면에 또다시 대형 폐기물 매립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매립장이 들어서면 무기성 오니 등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10년간 138만 세제곱미터가량 묻히게 됩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미호강 상류 부근으로 증평과 청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초평만 비단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어떤 피해가 예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진천군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상태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권 4개 시도 대한체육회가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6개 기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유대회 성공 개최의 뜻을 모으고 다음 주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위를 구성하면 이달 안에 문체부가 인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김영환 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부내륙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액은 국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평균 소득도 크게 낮다며 중부내륙 발전을 통해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사 뒤 김영환 지사는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중부내륙 특별법 연내 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착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용률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청주시의 정책은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엇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울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7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무료 환승에 100억 원, 정기권 운영에 30억 원이 쓰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공주, 세종, 대전, 청주를 잇는 통합 환승 시스템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모두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당근책입니다. 보통 20% 이상 좀 수송 분담료를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과 청주버스를 그리고 정기권 같은 제도들을 도입을 하면 지속적으로다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작 이에 역행하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무심서로와 옛 청주시청사 주변 등 9곳의 노상 공영주차장 276면을 무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도심주차 편의와 상인들의 민원 해소 등이 목적이라지만 문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준공영제까지 도입하며 시내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시민들이 도심에 나올 때 자가용을 끌고 나오게 유도하는 건 정책 엇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타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 자기 자가용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 빠르고 값싸고 편안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전환이 되죠. 시민들이 불평하지 않죠. 청주시가 다음 달 획기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내놓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준공영제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가 청주에서 개막전을 갖고 5개월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 발달장애인 팀 모집과 시범 경기를 이어온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개막을! 하프라인에서 가로챈 공을 빠른 드리블과 점프슛을 이용해 골로 연결시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그 개막전 경기에 관객들은 열띤 응원의 함성을 쏟아냅니다. 전국 9개 발달장애인 팀이 참가해 5개월간의 정규 리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기 준비하면서는 조금 부상이 많이 있었지만 연습은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연습한 만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SK 하이닉스와 서원대, 청주시는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출범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 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팀 모집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올 윈픽이란 시범 경기를 통해 정식 리그 출범 가능성을 엿봤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출전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선 작년 스페셜 올림픽 이후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됐어요. 핸드볼이 재밌고 또 이제 열심히 하면 이런 대회도 참여할 수 있다는. 발달 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다른 스포츠 리그와 달리 팀별 실력과 건강 등을 감안해 9개 팀이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21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캐치프레이즈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핸드볼, 행복의 미래를 여는 핸드볼로 정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에게 건강 증진과 시위활동 차원에서 핸드볼을 접목을 시켰는데 사회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전국대회로 확산을 시켰고 2023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는 오는 10월 19일 우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을 끝으로 첫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2일 청주와 진천 등 12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우승시군이 충주시에서 청주시로 번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북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청주시의 이의 제기로 경기 점수를 재집계한 결과 일부 종목의 승패가 반대로 집계되고 일부 점수도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은 결과 청주시가 충주시를 1,300점가량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우승 번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충북 장애인체육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영환 지사 도정 1년 평가토론회가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방행정과 환경, 문화예술, 여성, 노동, 교육 등 분야별 평가 발표에서는 취임 초기 잇단 말실수와 출산 육아수당 등 공약 후퇴 논란, 균형발전 정책 부조,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에 대한 환경 파괴 우려 등 지적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양군이 이달부터 발급해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최대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벌써 발급받은 사람이 4,0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단양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찾은 관광객들이 매표소에서 홍보물을 보고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는 건데 생성된 주민증을 매표소에 보여주자 30% 할인 혜택이 돌아옵니다. 지금 입장권 30%와 모노레일 저희 30% 그리고 알파인 코스터 동일하게 할인 적용 들어갈 거예요. 네, 28,700원으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체험시설까지 이용하려면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할인을 받으니 경제적 이득이 쏠쏠합니다. 할인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운받아서 혜택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소개도 해주시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단양구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곳곳을 홍보하고 음식점과 카페, 숙소까지 연동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또 관광객이 좀 많이 증가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저희가 좀 소상공인들도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입한 지 3주 만에 4,000명 넘는 사람이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아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지는 이제 국민하고 동일한 혜택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음료 10% 이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단양뿐만 아니라 옥천, 강원도 평창, 부산 영도구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단양구는 할인 혜택 장소를 점차 늘려 지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세종에서 청주 오송역까지 접근성이 한층 강화돼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시는 여전히 KTX 세종역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출발하면 바로 도착할 정도인데 세금 낭비다 등 세종역 신설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가 하면 오송 서울 기차 가는데 40분인데 세종에서 오송 가는 것도 40분이라며 세종역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흥덕야구장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농 3지구 공안지에 대해 청주시가 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스타필드 같은 복합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규모 스포츠센터도 좋을 듯. 그냥 공원으로 조성하지 아쉽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꽃밭을 조성하고 있는 증평군이 예산 절감을 위해 화학비료 대신 우분, 즉 퇴비를 살포해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분 냄새 정말 고통스럽다. 진정 누구를 위한 꽃밭인지 모르겠다 등 악취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흙으로 덮어줘야 발효도 잘 되고 냄새도 안 난다며 악취 완화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차에 동생을 잃은 초등학생 형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기사에는 어른들이 반성해야 한다, 미안하다, 운전하는 분들 제발 각성해야 한다 등 운전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진심 어린 교통안전 캠페인인 것 같다, 기특하다 등 응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오늘 청주의 한 컨벤션에서 2023 충청북도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병윤 충북 중소기업회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 경제 주축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선 메디오젠 백남수 대표와 충북기업진흥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 언론인 클럽이 주관하는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오늘 청주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상위 군경회 활성화와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정태만 씨가 자립상을 받는 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청보훈대상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지역 봉사에 앞장서온 숨은 주역을 발굴해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로 49회째를 맞았습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창학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오늘 청주대 청암홀에서 출범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청석학원 100년사와 기념우표 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음악회와 지역의 각종 교육문화 행사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석학원은 한강 이남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둔 학교법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산하 7개 학교에서 24만 3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충북소주 청주공장, 매일유업 영동공장은 오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과 사업장은 산재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정책을 위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슬로건 제작과 배포, 상호 정보 교류 등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안전문화가 국민의 생활 속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평 벨포레 리조트와 청주 상당교회는 오늘 상당교회 비전 아트홀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리조트 시설의 적극 이용과 주민 홍보 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양 기관은 우호적 교류 협력을 통한 건전한 여가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화장품 기업협회가 오늘 이범석 청주시장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습니다. 청주시 화장품 기업협회에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해 공동 연구와 공동 브랜드 개발 등에 협력을 할 예정으로 초대 회장은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가 맡았습니다. 단오절을 맞아 충주시 대소안면 수주마을에서 전통 문화를 되새기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축제에는 농악대 공연, 창포 머리감기, 그네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달천강 상류에 자리한 수주마을은 조선시대 물류 거점으로 2020년부터 단오제를 복원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축제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토지매매 대금으로 사용될 조합자금 100억 원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시행사 대표의 계좌로 흘러들어가 개인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사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